안녕하십니까, 종배망입니다. 오늘은 지수가 코스피는 상승을 하고 코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돼지 열병 관련주는 오늘 갭으로 떠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오늘 강하게 조금 하락을 했다가 강하게 상승을 해서 오늘은 일단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한번 보면 오늘은 밑에 갭으로 일단 하락을 해서 강하게 상승을 시켰다가 다시 밀었다가 또 상승을 시켰다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밀어서 끝냈습니다. 일단 먼저 수급 한번 보면 오늘 수급은 나쁘지 않았는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들이 2156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 3743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오늘은 강하게 205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 83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에서는 오늘 강하게 외국인들이 4356계약을 매수를 했고 개인하고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보면 그렇다 보니까 거래소는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오늘 밀렸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한번 보면 간밤에 다우는 그냥 보합으로 다우는 0.06%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0.0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그 독일이나 프랑스 쪽에서는 간밤에 다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먼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하락을 한 것 같고 오늘 상해 종합은 0.2628%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니케이도 오늘 0.0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해외 지수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은 코스피 지수인 것 같고 코스닥은 별도로 나스닥에 따라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고개를 좀 숙인 듯하고 5일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코스피도 한번 보면 코스피는 계속 양봉을 그리면서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전고점에 지금 다 왔기 때문에 자리는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관심 종목 한번 보면 자 오늘 먼저 자 대북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창 같은 경우에 지금 고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오늘 밀었다가 또 고점까지 일단 강하게 상승을 한번 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양봉을 만들어서 끝냈습니다. 일단 분봉으로 보면 오늘 수급은 오늘 한창이 외국인이 113만 주, 11만 3천 주 매수한 것 같고 기관에서는 4만 3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양매수라서 수급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에서 무슨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12시 안팎으로 해서 강하게 상승을 했고 20분 동안 다시 종가에서는 이렇게 밀어서 일단 끝났는데 일단 일봉상으로는 이렇고 분봉상으로는 이렇게 밀어서 끝났는데 지금 분봉상 자리는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지금 보여집니다. 나쁘지 않은 듯하고 시간에도 좋네요. 일단은 아마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협상한 그 결과물이 일단 잠재적인 일단 기대 효과보다는 지금 다 나올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늘 대북주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일단 보면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다. 지금 뭐 양봉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데 지금 분봉상에도 자리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고 시간에도 좋으니까 내일 아침에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대하TI. 자, 대하TI 같은 경우도 일봉으로 보면 지금 고점에 전고점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서 자리는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닌데 지금 현재 슈팅 나오면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만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횡보해서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분봉으로 한번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똑같은 시간에 아마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12시 안팎으로. 그래서 강하게 올렸다가 다시 밑에 내려와서 일단 끝났는데 일단 자리는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닌 것 같고 한참과 동일하게 상승 패턴이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슈팅 한번 내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쌈 기계공업도 한번 볼까요? 쌈 기계공업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올려주는데 일봉상으로 한번 보면 어제 신고가 돌파 패턴이었고 오늘 갭 하락에서 1.9% 한 2% 정도 빠졌다가 마지막에서 밀어서 일단 끝났습니다. 일단 수급은 뭐 중요하지 않은데 외국인 한 7천주, 기관에서 2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 분봉을 한번 보면 일단 아침에 갭 하락시켜서 쭉 하락시켰다가 이렇게 반등을 한번 시켰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시간에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으니까 오늘 또 실제적으로 거래량을 안 터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다. 상승 가능성이 있다. 위에 고점에 9,7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9,700원까지 뭐 그까지는 좀 못 기다린다 그러면 중간에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마니커 한번 보겠습니다. 마니커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이렇게 눌렀다가 종가에 이렇게 올려서 일단 끝났는데 일단 바닥에서 세력이 평단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올렸다가 다시 여기서 근처에서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고 일봉으로 보면 음봉을 냈기 때문에 뭐 양봉보다는 음봉이 조금 못하긴 하지만 전일 종가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가 23%, 24%까지 왔는데 이런 자리는 아침에 상가 가는 것보다는 일단 수익을 바로 챙기는 게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라면 챙기는 데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그렇게 안 됐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긴 음봉이 나면 요때 팔더라도 뭐 나쁘지 않은 자리인데 이걸 다 본다 그러면 조금 마지막까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데 슈팅을 한번 낼 수 있는 자리인데 위에 올라온다 그러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시간에는 빠지고 있는데 일단 보고 좀 뭐 한 이쪽 인증도 자리에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매수를 해서 위에서 한번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자, 백광소재. 백광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시가가 최고가인데 23% 이런 자리는 파는 게 좋고 20% 이상 올라올 때는 아침에 시초가에 욕심내지 말고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은 자리인데 일단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힘들게 됩니다. 만약에 시초가 매매 들어갔다든지 그렇게 하면 힘드는 자리가 되겠죠.
지금 뭐, 분봉상으로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옳게 바라겠네. 왜 그러지? 지금 장대 연봉을 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이거는 일단 그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게 뉴스나 그냥 돼지 열병이 뭐 확진이 났다든지 그런 뉴스가 나면 급등을 하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 그게 없다 그러면 또 하락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이또 갑자기 또 이렇게 빠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가 정지가 됐던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주주 지분 매각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 내일은 재개가 되면 이렇게 또 갭하락 5% 이상 하락해서 시작할 거니까 이게 또 같이 맞물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하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림은 그래도 조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오르는 게 조금 폭이 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비슷한 패턴입니다. 일봉상에서도 보더라도 뭐 비슷한 패턴인 것 같고, 일단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이렇게 빠지면 하림도 마니크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빠지는 폭이 크고 올라갈 때는 폭이 작으니까,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두올산업 일봉상에 이것도 똑같이 연봉을 냈고 거래량을 터뜨렸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듯한데, 일단 전일 종가를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마지막에도 조금 말아 올려서 일단 끝났는데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위에 조금 올려주면 좋겠는데 또 많이 빠지네. 또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오늘 많이 빠졌는데 거기 영향에 의해서 같이 또 빠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자리는 이렇게 말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닌데, 만약에 아니라면 밑에 전일 고가 1060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일단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고려시멘트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시멘트. 자, 고려시멘트 양봉을 냈는데 자리는 나쁘지 않고 분봉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올라왔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좋은데, 밑에 또 바닥 찍고 올라왔는데 일단 올라갈 확률이 50%, 내려갈 확률이 50%인 것 같습니다. 또 시간에서도 많이 빠졌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지수가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증시가 빠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럽 증시는 나쁘지 않은데 왜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에가 왜 이리 빠지지? 전부 다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은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손절 라인은 요 지지 라인 여기를 못 지키면 5분봉 기준으로 3,850원을 못 지키면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키고 반등한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반등 확인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도 좋았네. 현대모비스. 자, 일봉으로 보면
갭으로 떠서 신고가 돌파하는 패턴입니다. 밑에 밀었다가 다시 반등을 했고 양봉을 냈는데 지금 자리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매도하는 자리인 것 같고, 물론 신고가 돌파해서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올라서 이런 자리에서는 파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계속 놓을 수도 있지만 위에서 파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하면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41,000주, 외국인이 16,000주를 팔았는데 지금 또 조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고, 반등하면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6만 2천원 정도 여기 올라오면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보면 진바이오텍, 이거 뭐 대지열병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대우부품은 상한가 같고, 코리아애프트, 오늘 수소차 관련된 것들도 좋았고, 대지열병 관련주들은 바이오 백신이 개발된다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상승을 했는지 상한가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게 수소차 그리고 대지 열병 관련주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는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주식 정배망 제가 관리하고 있는 카페인데, 오늘 아침에는 삼기계공업을 매수를 했는데, 일단 보면 매수가가 아침에 9,350원에 아래에서 매수를 하고 10%만 매수하라 그랬고, 그리고 9,150원 아래에서 추매를 하는데 일단 비중은 40%로 매수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합치면 여기 1차에서는 10%, 2차에는 30%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데, 그리고 일단 본전에서 일단 절반을 일단 팔고, 그리고 나머지는 9,250원 40원에서 일단 매도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두 개 만약에 350원에서 절반, 그리고 만약에 150원에서 절반 하면 중간값이 250원이 됩니다. 만약에 20% 20% 이렇게 샀으면 250원이 되고, 만약에 10% 30% 이렇게 샀으면 이거보다 훨씬 아래, 한 200원 아래 정도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신고가 돌파하는 패턴이고 오늘 갭 하락하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1차에서는 350원, 아까 여기 350원이죠. 350원. 이차에서는 150원. 매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반반씩 매수를 했으면 여기 250원이 이렇게 나올 텐데, 만약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여기 10% 여기 30% 이렇게 샀으면 이보다 훨씬 아래에 180원이나 190원 정도 됐겠죠. 그죠? 이 정도 됐을 텐데, 만약 그 비중대로 안 샀다 그러면 여기 중간값이 나오겠죠. 9,250원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살 때 잘 사야 된다. 비중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샀고, 2차적으로 여기서 2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샀는데, 샀으면은 여기 250원, 240원 여기서 팔았으니까 일단 수수료 손실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작전을 조금 잘못 짜서 일단 해서 수수료 손실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일단 그래도 팔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손실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팔고 나왔으니까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는 큰 소실만 아니면 내일이라도 바로 만회할 수 있으니까 큰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배는 조금 종배도 오늘 좀 아쉬운데 마니크를 했는데 자 1475원에 하고 1460원에 합해서 10% 비중 오늘 장이 또 후반적으로 계속 밀리길래 조금 보수적으로 했는데 제가 이 밑에도 코멘트를 달았는데 장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비중으로 베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니크 한번 보면 자 마니크 175원에 매수가 됐는데 조금 많이 비중을 못 실은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요거 했으면은 이만큼 종가에 못 팔고 150원에 팔았는데 제가 하던 대로 했으면은 만 2% 이상 2.5% 정도 수익을 받겠죠. 조금 아쉽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그렇게 비중을 베팅을 했으면 이렇게 조금 먹을 게 좀 많았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프렌지 지난번에 일봉상으로 보면 요날 매매를 했는데 종가에 팔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못 팔고 나와서 그 다음날 갖고 가서 손절을 했는데 또 어떤 분이 또 여기서 또 매수를 또 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종가에 오늘 종가에 또 한 10% 정도 매수한 분이 있는데 일단 보면 오늘 보면 연날 단일가 거래가 잡히다 보니까 3일 동안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보면 오늘 3일 동안 이루어졌고 오늘 최저가로 일단 끝났는데 내일 정도에는 반등을 해서 오늘 단일 공시가 날 것 같은데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한데 거래량 터지고 나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한데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의 단일가도 30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보면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없고 지금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옛날 거래량 터졌고 3일 동안 거래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거래량 한번 터지면 한번 슈팅 한번 내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팔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덮어놨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 나면 그냥 팔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아마 세력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이날 거래량 터진 게 5,600만 주 터졌는데 지금 현재 뭐 기껏했자 뭐 170만 주, 200만 주 미만으로 3일 동안 터졌기 때문에 팔고 나가고 싶어도 세력이 못 팔고 나갔을 거니까 내일 정도에 슈팅 한번 내주면 강하게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오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5분 단위로 뭐 한 200만 주, 한 200만 주, 300만 주 터지는 5분 봉에서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게 제가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 정보의 마왕 카페입니다. 일단 이렇게 리딩을 같이 받으면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은 요 가입 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나 휴대폰 번호 남기시면 제가 초대를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 투자금이 얼마인지, 투자 경력이 얼마인지, 그리고 전화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을 때 답변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2주 동안 리딩을 해드립니다. 저는 잦은 매매는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매매를 합니다. 일단 그렇게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가입인사 남기시면 되고 일단 하게 되면 아마 손실보다는 주식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손실보다는 이익이 좀 많이 날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 좀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항상 두 배수로 일단 여기 10% 일단 하면 여기 밑에 빠질 때 이게 최소한 20% 하면 평단가가 이렇게 좀 많이 낮아져서 여기 한번 세 번이 되는 거죠. 그죠? 한 이 정도 평단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평단가가 되기 때문에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수익권에 올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게 추매할 때도 여기서 밑에 빠진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여기서 매수를 하면 여기서 딱 찍어서 일단 사야 돼요. 비중을 또 딱 맞춰서. 내려간다고 계속해서 막 하다 보면 평단가도 요 위에 있고 평단가도 요 위에 있고 그리고 비중만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나눠서 분할로 사라는 가격에서 그냥 딱 사야 되지, 거기서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가도 높고 비중만 커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1차적으로 1차로에서 10% 비중을 들어가게 되면 2차에 가서는 조금 과감함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좀 쫄리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비중을 이렇게 확 실어줘야지만 평단가도 낮아지고 위에 팔라는 가격에서 일단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내가 샀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뭐 비중도 그렇고 단가가 높다 그러면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매수했는 그 가격 평단가가 오게 되면 빠르게 자기 평단가가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가능한 여기 오면 비중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중을 많이 실었다. 그럼 빨리 50% 비중을 드러내고, 여기서 비중을 실으라 할 때는 과감하게 이 더블 두 배수를 일단 매수를 해서 올라오게 되면 1차적으로 팔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손실보다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만약에 리딩을 받는 사람이 10명이든 20명이든 간에 리딩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경쟁자입니다. 만약에 매도 사인을 나게 되면 한꺼번에 여기 막 던지잖아요. 던지면 한꺼번에 호가가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팔 때도 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내려갈 때 팔게 되면 추세가 그냥 꺾이면서 갑자기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할 때도 이렇게 하락할 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올 때 빨리 판단을 해서 이렇게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고가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하면 자기가 좀 과도하게 비중을 실었다 그럼 본전 위에서 빨리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아무 때나 막 팔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갈 때는 호가를 깨고 막 손실이 크게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올라갈 때 파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리고 이 종가 할 때는 항상 비중을 동일한 비중으로 일단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일단 동일한 비중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일단 엇박자를 타게 되면 손실 볼 때 크게 나고 수익 날 때 조금 날 수 있으니까 항상 동일한 비중으로 베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수급이라든지 해외 증시를 일단 한번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 지금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갑자기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인 비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절대 무리하게 베팅을 해서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조심해야 할 듯 합니다. 네, 오늘은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